예, 이제 시작하십시오. 네. 이, 이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책의 그 세 번째 강의는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이게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메인이에요. 음. 내가 아무래도 잘못 잡은 것 같아. 주제. 아이, 잘 잡았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네, 네. 이거 박상호 박사님이 하셨으면 진짜 잘하셨을 텐데. 예. 하여튼 그랬고요. 그래서 이의 시작은 결국 그 양자장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하지만 이게 모든 우주의 내용이다라는 내용이고, 이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이 이제 입자고, 이 입자는 그 다른 것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된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떤 확률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을 이제 확률 구름이라고, 이게 양자 역학에서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러면서 이 세계는 결국 양자 이벤트들의 무리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인간부터 모든 사물들이 양자 사건들이다라는 게 되게 이 첫 번째 시작할 때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라는 단어가 좀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의 지금 있는 이 나무나 이 집 벽돌 뭐 이런 것들이 원래 생성됐잖아요. 오랜 기간 통해서 생성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양자의 어떤 그 것들이, 알갱이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되게 불규칙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잘 다듬어 가지고 섞어서 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 발생의 어떤 뭐 형태를 보면 어떤 규칙적이지 않고 그 되게 불규칙적이지만, 그 결국은 양자의 어떤 그 결합에 의해서, 사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인간이 잘 다듬어 쓰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사건이 의미가 있다, 사건이 이게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5번이 이제는 시공은 결국 양자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상대성 이론하고 양자역학, 이 두 가지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서로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장은 양자역학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시공이 휘는 이 아인슈타인의 중력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내용을 좀 더 뒤로 가보면은, 어떤 학생이 아침에는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를 듣고 오후에는 양자역학 강의를 듣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아침에는 세계의 모든 것이 연속적인 구분 시공이다라고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배우는데, 오후 강에서는 세계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들이 도약하고 상호작용하는 평평한 시공이다 하면서, 앞에서는 연속적이라고 뒤에서는 불연속적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모순을 갖고 있다는 거죠, 두 가지가. 근데 이제 이분 얘기는 이런 어떤 그 공간의 그 매끈한 그 공유라고 양자의 입자성 모두 이 물리적 상황이 있는 건데, 이거를 어 이런 걸 설명하는 물리로는 우리가 아직 갖고 있지 않다. 이거를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게 이분의 얘기고, 그 구하는 거는 이제 방정식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어느 때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어떤 상황을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수학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정합적인 시각을 찾는 것이다. 정합적인 시각이라는 표현이 되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합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내가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세계관을 정하고 그게 먼저라는 거죠. '아 이 지금 세계는 이렇게 작동해.'라고 하는 걸 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장정 방정식을 찾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의 어떤 세계나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넓고 깊으냐. 그게 결국 세계를 이해하는 그걸 또 패턴화하고 그 방정식화할 수 있는 그 역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에 대한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각에서 나온 게 이젠 만유인력 그리고 자기장 방정식, 특수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게 결국 이 시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가 공간 속에 떠다니고 우주는 위아래가 없다고 생각한 아낙시만드로스가 생각하는 우주관. 그리고 시공이 연체동물처럼 찌그러지고 그리고 시간이 장소마다 다르다고 생각했던 아인슈타인의 이런 생각이 결국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 방정식을 찾은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젠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해법은 양자 중력 쪽인데 이 양자 중력으로 이제는 가려는데 거기에 좀 최초에 했던 사람이 마트페이 브론스테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젠 러시아 치하에 스탈린 치하에 있었고 어 레닌주의자예요. 근데 스탈린한테 대항했다가 서른 살 초반에 사형을 선고받고 바로 그날 사형을 당합니다. 예 되게 아까운 인물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젠 어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이 함께 취했을 때 뭐냐면 이 공간의 가분성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공간을 입자가 아니다. 이게 매끈한 어떤 연결된 것이다라고 하면 이걸 무한히 자를 수 있잖아요, 그 공간을. 무한히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합쳐 놓고 보면은 사실 이 공간을 무한히 자른다고 하는 이 매끄러운 공간에 대한 그 한계가 있다라고 귀결이 되고 척 특정 척도 이하로는 더 이상 뭐 접근할 수 없는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결국 그 공간에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공간의 최소 영역을 크기는 그러면 이 공간의 최소 영역은 어디까지일까라고 했을 때 입자가 블랙홀에 빠져들어가기 전 입자의 크기를 최소로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입자가 블랙홀에 빨려 어느 그 조그만 그 블랙홀이죠.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어떤 크기만 되면 얘는 거기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측정이 가능한 거죠, 최소 크기가. 근데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고 나면은 어차피 없는 거죠. 그 존재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 최소 크기는 들어가기 직전의 크기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LP는 루트 hg 나누기 c의 3승인데 여기 보시면 g는 중력이고 이게 지금 뉴턴의 중력이죠. 그리고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그리고 양자역학 이런 세 개가 다 들어가서 나오는 게 플랑크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양자의 그 크기 뭐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호두 하나를 가지고서 우주 전체만큼 크기를 키워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도 플랑크 길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을 그런 이런 크기가 이게 있는 건가요?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도대체 우주를 어느 정도 호두만큼? 호두를 우주 전체라고 생각하고, 우주 전체만큼 키우는 거죠. 그랬는데도 안 보이는 게 그게 플랑크의 길이래요. 호두지? 그러니까 여기 예시는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호두를 그만큼 키웠는데도
그만큼 키워서 그러니까 그럼 호두 곱하기 몇 승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몇 승. 그렇게 몇 승해서 키워놔도 그래도 보이지 않는 크기라는 거예요. 전체 이 프랑크 길이라는 게.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이, 너무 작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 했던 사람이 이제 존 휠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존 휠러는 누구냐? 닐스 보어의 학생이자 공동 연구자고, 아인슈타인의 공동 연구자고, 리처드 파인만의 스승이기도 해요. 와, 이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블랙홀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화시킨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존 휠러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어 얘기하는 게, 플랑크의 길이 규모보다 엄청나게 큰 우리의 규모에서 공간은 매끈하고 평평하며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기술됩니다. 그러니까 이 플랑크 길이보다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규모에서 공간은 매끄럽고 평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거 근데 펜노저의 그 책을 보면 전제가 매끈하고 평평한 그 곡면 그를 전제로 했었잖아요. 음. 펜노저는. 예. 그런 어떤 기하학의 세계는 그걸 전제로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플랑크 규모까지 내려가면 공간은 매끈하고 평평하지 않고 부서지고 거품이다. 서로 이렇게 단절돼 있고 분절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기하학의 어떤 것들이 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이 거품이란 표현을 유심히 봐야 돼요. 거품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더라고. 거품이요? 그 왜 비누 거품 생각하면 돼. 우리가 네네. 이렇게 그 빨대 같은 걸로다가 비누 물에다가 부르르 불면은 네. 그 거품이 이렇게 뽀글뽀글 해가지고 그 여러 개 비누방울들이 이렇게 뭉쳐 있잖아. 네네. 맞아요. 그게 공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따가. 그 거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네. 그 붙어 있는 면은 보면은 뭐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육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사각형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 근데 네네.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양자가 이제 공간이 양자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면 조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 구상하기가 쉽더라고. 저도 그 힌트 많이 얻었어요. 네. 187 페이지 한번 보시면, 책의 187 페이지에 그 비눗방울의 거품이라는 게 있어요. 비눗방울의 거품. 요 모양 보고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음, 187 페이지에 있는 비눗방울의 거품을 보면 이렇게 요런 식으로 공간이 꽉 차 있구나. 음, 근데 이 크기, 요거 하나의 이 양자 하나의 크기가 지금 플랑크 길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게 우리가 보는 비누 거품은 엄청 큰 거지. 그러니까 수조 배의 크기고. 근데 어쨌든 비누. 공간은 저렇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 프랑크 규모가 굉장히 진짜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이렇게 이 비누 거품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분절돼 있잖아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매끈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쪼개져 있죠. 음. 이제 그런 입자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지. 공간이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결국 이제 기하학이 안 통하는 세계인 것 같아요. 기하학은 되게 큰 레벨인 것 같아. 역 양자 역학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주 높은 곳에서 바다를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바다라는 탁자처럼 생겼겠죠. 근데 쪼끔만 내려가면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는 큰 파도가 있는 바다고, 그리고 좀만 더 내려가면 이제 부서지는 어떤 파도하고 부글거리는 거품만 있는 그게 이제 바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이 양자 공간이 보이기에는 중첩돼 있듯이 이렇게 지도에서 맵을 다운하면 이렇게 더 디테일해지듯이 이게 각 실제는 이렇게 매끈해 보이지만 또 들어가면 또 나눠져 있고 이런 어떤 그런 형태대로 레벨별로 다르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휠러 드위드 방정식은 이것도 재미난 특징인데, 이 방정식에 이제 데이터를 넣고 보니까 어 공간 속에 닫힌 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딱 그 값을 이제 넣으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루프를 만드는 이런 어떤 그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정식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리를 만들 그러면 이제 고리가 만들어졌으니까 고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면 걔가 이제 어떤 힘을 전달하거나 힘의 어떤 양이니까 그걸 가지고 하는 게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루프 양자 이론의 어떤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재미나는 방정식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뭔가 이렇게 양자가 이렇게 붙고 해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었을 때 나중에 보면 다시 자기 그 자리로 돌아와서 고리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공간의 양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패러데이 선, 아까는 이제 우리가 노드를 얘기한 거고 양자 하나의 그 입자를 얘기한 거고, 이제 패러데이 선이라고 우리 아시죠? 지난번에 보면은 이렇게 그 공간에 이렇게 선이 있어 가지고 이 선을 통해 가지고 힘이 전달되는, 이렇게 전달되는 그런 어떤 걸 우리가 패러데이 선이라고 그때 해서 전기력을 전달하는. 근데 이런 선들이 이제 휠러 드위드 방정식의 아까 그 링을 구성하는 바로 중력장의 패러다이 선을 우리는 이것을 이제 양자의 그것이 아닌가, 중력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가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양자 중력장의 패러데이 선은 기존의 패러데이의 아이디어에 두 가지가 붙는데, 첫 번째는 양자 이론에서는 모든 것이 불연속이다, 양자와 입자화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붙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간 속 장이 아닌 공간 자체의 구조다. 그러니까 공간 속에 있는 어떤 장이 아니라 이 양자 자체가, 이 양자가 서로 엮여져 있는 그 아까 비눗방울 같은 그 자체가 공간 자체다,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자를 노드로 보고, 양자와 양자에 있는 선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아까 비눗방울도 이렇게 선이 있는 것처럼 그 선을 링크라고 했을 때 이건 결국 그래프의 형태가 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부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피를 구하는데 부피의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다 다른 이런 것들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이 다 연속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그렇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있다는 건 이제 불연속이라는 것이고, 부피는 불연속의 다발이다 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전기장의 에너지가 불연속의 다발이고 광자로 형성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라는 거죠. 음, 그래프의 모든 노드 n은, 이 그래프는 우리 페이지에 그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그래프가 있어요. 이 아까 비눗방울 같이 생긴 164페이지 보면 비눗방울처럼 생긴 양자들이 있고, 양자의 핵에 이제 연결하는 노드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저 링크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이제 형성되는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래프의 모든 노드에는 자신의 부피를 갖고 노드들은 공간을 이루는 기본 양자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각 노드들은 공간의 양자 입자이다라는 거죠. 노드가 양자 입자 뭐 근데 조금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식이 나오는데 A는 뭐냐면은 이제 면적을 또 구해요. 그 A 그 두 입자 그 나누는 표면이 가지는 두 입자가 나누는 표면이 가지는 넓이 이거를 구하는 게 나오는데요. 요렇게 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는 그 면적이고 요 8은 그냥 상수고 파이는 보통 왠지 모르지만 물리학 수학에서는 언제나 나타나는 이런 곡률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 있고 여기 LP의 제곱은 이게 LP가 플랑크 길이잖아요. 그 양자 길이잖아요. 그것의 제곱이니까 면적인 거죠. 이렇게 잡힌 면적. 면적의 이제 루트의 반정수 요걸 곱한 것이 이게 그 결국은 이제 넓이라고 하는 거죠, 넓이. 그래서 LP2는 정사각형의 넓이로 요 정도래요. 10의 마이너스 66승 센티미터 제곱. 10의 마이너스 66승. 와, 장난 아니네요.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네. 예. 면적이 엄청나게 작죠.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상상이 안 돼. 그냥 아주 쬐끄만 먼지 같은 우리는 비눗방울. 먼지. 음, 먼지 같은 비눗방울. 예. 네. 근데 이 반정수라는 표현이 원래 있어요? 그게 그 양자 처음 발견을 해가지고 예. 그 실험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원소 왜 우리 멘델레프 원소 주기율표 있잖아요. 예. 수소부터 뭐 헬륨 뭐 이렇게 리튬 해가지고 그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했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아는 탄소, 뭐 산소, 뭐 이런 그 원소들은 예. 스펙트럼이 정수배로다가 나타난대. 아, 정수. 예. 그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그 바탕은 까맣고 네. 예를 들어서 수소가 이제 그 뭐 이렇게 파란색이다 그러면은 그게 선들이 음. 수직선이 어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생각한다면 왼쪽에서 한 1cm 있다가 나타나고 좀 있다가 쭉 또 까맣다가 한 2cm 있다 또 나타나고 또 음. 쭉 가다가 이제 4cm 있다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정수배로다가 그 스펙트럼에 선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태양에서 무슨 오는 빛을 갖다가 분광을 시켜보면은 그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선을 보고 그게 무슨 원소다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서 그 뭐 네네. 화성이나 무슨 금성이나 이런 게 무슨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걸 지금은 다 알 수 있다는 거야, 훤히. 그게 네. 이제 분광학에서 다 발견을 한 건데, 근데 에, X선 같은 특수한 선은 뭐 그 방사능 베타선, 감마선 이런 음. 것들은 그 원소가 아니라서 그런지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그 간격이 정수배가 아니라 그 분수의 정수배. 그러니까 2.25배, 2와 4분의 1인 거지. 어. 뭐 2와 2분의 1배,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정수의 곱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만든 거잖아. 1, 2, 3, 4. 그렇죠. 네네. 예. 근데 그거를 1, 1과 2분의 1, 2, 2와 2분의 1, 3, 3과 2분의 1 해도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 체계가. 그렇죠. 방법은 같은 그렇잖아. 거죠. 똑같은 간격으로다가 나가면 되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반정수배 이런 것들을 이 양자역학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 전에는 그 그렇게 숫자가 나타나는 그냥 근사값으로 처리를 했대. 아, 1.25 뭐 이러면 그냥 1로 처리하고 아, 4.35 그러면 4로 처리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그냥 분수를 이용해서 그걸 정수처럼 처리하는 그런 수학 처리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900년대 초에. 그렇게 치환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걸로. 음. 그래서 이게 그죠, 사실. 반정수배라는 게 그런 말이더라고. 어차피 기호니까요. 그쵸? 음. 네. 알겠습니다. 반정수라는 게 2분의 1의 배수다. 여기 이렇게 가로치고 써놨잖아. 그 말이야, 그냥 예, 그대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방의 부피가 이렇게 100세제곱미터라고 할 때, 사실 그 공간 속의 입자들은 중력장의 이 양자들을 세고 있는 거다. 이게 센다, 세고 있다. 이게 지금 사실 중요한데, 우리는 그 연속돼 있다면 부피는 그 측정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연속돼 있다 치고. 근데 세는 게 아니지, 그거는. 예, 근데 그건 세는 게 아니죠. 그냥 있다 치는 거죠. 무한하다고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근데 여기서는 그 부피를 세워서 정하는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와 넓이와 부피와 측정이 궁극적으로 개별 요소를 세는 것이라는 거죠. 세는 것. 그냥 입자니까, 양자가. 그래서 이게 확 바뀐 어떤 시각이라는 거죠. 기존에는 연속됐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가정하고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양자가 얼마나 있느냐, 양자의 어떤 수를 세는 게 부피이고 넓이이고 길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결국은 유한한 것, 유한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음. 근데 이런 생각을 19세기 리만도 옹호했대요. 그러니까 이 여기 어떤 게 생각이 났냐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시스템이 이제 PC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옛날에는 이 어 물고기를 세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그물로 이렇게 쑥 들어 가지고 저울로 달아요, 이렇게. 그래서 몇 근 하면은 대충 몇 마리가 있을 거다라고 그냥 추정하는 거거든요, 추정. 이 이거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다, 그거를 이 몇 마리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추정이니까. 근데 정확히 한 마리씩 세 가지고 100 마리면은 얘가 몇 킬로야, 아니면 길이가 몇 미터야, 뭐 이런 것들을 이 세어서 정하면은 그 내용과 그 내용이 어 같은 내용이지만 접근하는 방식이 180도 다른 거죠. 이 양자는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세워서 접근한다. 이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셀 그리고 수 있다면 정확도가 엄청 증가하는 거지. 그렇죠. 정확도가 예, 그 추정한 거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한번 이 공간에 몇 개 양자가 있는지 한번 세어 볼까요? 그 아니, 그거 세려고 하는 인간들이 많았더라고. 그래요? 응. 아, 근데 다 실패했나요? 하여튼 뭐 이제 일부 성공한 사람도 있고 네. 그런
과학자들의 뭐랄까 온갖 그 상상력을 이제 실험으로 테스트해보려고 노력했던 것의 역사가 이 스핀이란 책에 있더라고요. 여기에 나와. 아, 이 교수님 그 책이 책이요? 이게 그저 포항공대 교수가 예, 예. 이 자기가 양자역학에서 추천하라고 하면은 선뜻 이 책을 이제 저기 한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아, 추천한다고 스핀. 스핀. 이게 이강영 교수라고 예. 우리나라 교수예요. 이 사람이 카스트 나왔더라. 경상대 교수, 물리학과 교수인데 어, 아, 이 사람이 쓴 책인데 이거 이거는 나중에 그냥 참고서로 굳이 뭐 이거를 토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네. 하여튼 이 양자역학에 그 관여했던 모든 사람 이름이 다 나와. 조금이라도 기여한 사람들은 여기 다 나와. 예. 근데 거기에 제가 그런 과정들이 나오더라고. 그 양자 세려고. 네. 예. 그러니까 뭐 하다가 보면은 그 저기 뭐야 방사선도 쬐고 뭐 화학 실험하다가 뭐 터트리기도 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데 하여튼 이 보통 그 과학자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더라고. 이 양자역학을 갖다가 완성한다는 게. 아직도 아직 그 어느 정도는 또 됐지만 또 어느 정도는 또 아직도 갈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예. 와, 근데 그런 교수님께서 어쨌든 그런 그 책을 보셨네요. 그런 책이 있었네요. 자기가 어 사주고 그래. 내가 사달라고 그랬잖아. 저기 아, 맞다. 그 저기 뭐야 바베트의 만찬 거기서 예. 샀잖아 이 책. 아, 맞다, 맞다. 근데 내용이 여기에 없는 좀 내용들이 많이 보완이 되는데요. 이게 이거는 그냥 소설 쓰듯이 뭐 전기 예예. 과학자들 전기 쓰듯이 썼더라고. 제목은 되게 막 수학식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게 네. 아니라 그 과학자들의 왜 생애 일대기 그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만나서 그 독일의 연구소들, 영국의 연구소, 미국의 연구소, 그다음에 네덜란드 이런 각국의 유명한 물리학 연구소 그 소장이 어떻게 해서 선임이 됐고 거기에 어떤 과학자가 합류하게 되고 누구를 또 초빙을 해서 무슨 연구를 같이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쫙 나오는데 음. 이거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아. 항맥이 보이는 거예요. 항맥. 그래서 내가 아. 이걸 저번에 왜 그 범도를 그래프로 그렸잖아. 그 네네네. 그것처럼 네. 나도 이걸 한번 인물하고 네. 그 연구의 흐름하고를 매핑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 그러면은 아.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맥을 안 잃어버리고 그 쫙 흐름을 타가지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좋은데요. 그거 교수님 저도 한번 주시면 제가 한번 작성해 볼게요. 네, 그래요. 네. 어 좋습니다. 하여튼 세려고 하는 시도는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방금 하려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젠 우리는 이제 빛의 양자, 전기장의 양자가 존재하고 이 기본 입자인 양자장의 양자가 존재하듯이 이 공간의 양자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교수님 그 양자가 이게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양자가 이 유일한 어떤 그 모양이 단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네. 동일 모양은 아니야. 그 크기도 다르고 네. 질도 다르고 음. 심지어 이제 질을 갖고 있다는 게 지금 과학자들의 난제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양하고 질은 우리가 구분해야 되잖아. 그렇죠. 네. 양은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특성이 있다고 보지는 그 않죠. 예. 넣으면은 안 되거든. 그래서 양과 질을 항상 우리가 분리해서 어때까지 네. 사회과학이고 뭐 모든 학문을 이해하고 있잖아, 우리가.
예, 근데 이게 양자를 양으로 놓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카운트, 셀 수 예, 있고 뭐 카운트. 계산할 수 있는 거로만 해야 되는데 걔가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지 이게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대, 지금. 아,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규명을 못한 거야. 그래서 그게 힘든 거지. 이제 양자역학을 끝까지 이해하기 힘든 게 그 양자들이 동일한 입자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환원할 수 있는 뭔가 그 환원지로 봤을 때 이 음, 양자 똑같으니까 얘들이 모여가지고 흙도 되고 뭐도 되고 뭐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는 그, 거지. 예, 각자가 다른 질이 있다는 예, 얘기네요. 질이 있기 있을 수 있다. 때문에 걔들이 어떻게 누구를 어떤 다른 입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변화하는 사건들이 그 양태가 무지무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이렇게 우주가 다양하다는 거지. 야, 이 유전자에서도 되게 작은 영역이지만 ATGC라고 하는 그 질이 있거든요. 질이 음, 똑같은 유전자가 아니고. 이게 또 하여튼 요 부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또 세는 거는 양자 세는 것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분은 결국 그래서 구분을 이 공간의 양자라는 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거네요. 그쵸? 음, 음. 공간의 양자라는 걸 명확히 해서 구분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전자기 양자하고 다르다. 그치. 그 양자 종류가 공간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물질도 있는 거고, 네. 예, 따라서 이제 루프 이론의 핵심은 공간이 연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과 무한히 나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공간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루프 이론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어, 이 연속적이지 않다. 이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나와요. 왜 이렇게 한이 왜냐면 맺혔나? 뉴턴 역학은 연속성을 네. 가정해서 모든 게 만들어졌거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관찰하는 네. 일반 그 물리 세계는 연속적이거든. 아날로그 그쵸. 세계잖아. 맞아요. 그게 전제되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예. 얘기했지만 펜노저도 결국 그 매끈한 어떤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다라고 음. 했잖아요. 그래서 미적분도 다 그걸 전제로 해서 발전된 네. 수학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게 아니다. 근데 그 개념을 라고. 깨야지 이게 양자역학을 좀 이해하기 시작한다고. 그치. 그래서 아,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 저 말을. 예, 이 말을 되게 너무 많이 자주 해요. 음, 그, 그래서 이제는 그게 정말 작다. 그런데 그 원자가 정말 작다. 가장 작은 원자 핵은 10억 분의 1보다 작다. 일단 입자적인 구조를 표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공간의 양자 상태를 기술하는 그래프. 이게 이제 페이지 이제 170 페이지에 가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그래프만 있고 그래프에 이제 엣지가 이제 반 정수로 지금 막 이렇게 써져 있죠. 그건데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스핀 네트워크이다라고 하는 거죠. 스핀 네트워크로 이렇게 돼 있고 스핀 네트워크는 중력장의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물리학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연속적인 공간을 얼음하기 위해 종종 촘촘한 모능격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연속적인 공간은 없다. 그리고 공간은 진짜로 알갱이로 되어 있다. 또 얘기하셔. 진짜로 알갱이로 되어 있대요. 진짜로.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양자역학 책을 읽고 나도 사람들이 다시 연속적이라고 생각한대. 아. 양자역학 책을 읽을 때는 알갱이로 돼 있다, 우주가. 네. 그거를 끄떡끄떡 해놓고 책을 덮고 나서는 다시 연속적으로 생각한대. 아,
진짜 습관이 무섭군요. 우리가 익숙한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다. 이 얘기를 또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노드와 링크가 나타나는 이러한 중력의 양자들은 다시금 말하면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다. 공간이라는 틀이 있는 게 아니라 공간 그 자체다라는 거고, 음. 그리고 이제 만일 한 입자에서 다른 입자로 계속 이동해서 출발점으로 돌아와 닫힌 회로가 되면 이게 고리가 되고 이제 루프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래프상 각 닫힌 회로를 통해 공류를 결정하는데 이로써 시공의 공류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중력장의 힘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닫힌 회로가 되면 이때 공류를 결정하는 것을 계산할 수 있고, 이게 결국 중력장의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양자들이 루프를 만드는 과정,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자연 발생적으로 오직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연결을 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이다. 되게 자연적이다라는 거죠. 사건에 의해서. 양자역학의 새로운 면은 우리는 사물은 어떠한 한지가 아니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어 사물이 무엇이냐라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고, 사물이 그 양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는 스핀 네트워크를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스핀 네트워크를 실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실제 존재하는 뭐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 왜냐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그리고 세계를 지탱하는 뼈대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어 그것은 그냥 그 스핀 네트워크는 단지 사물에 미친 공간의 효과일 뿐이다. 공간이 주는 효과일 뿐이지 이게 실제 뭔가 존재하고 있고 이게 중요한 뼈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이 스핀 네트워크가 다양한 형태지만 존재하는 거는 맞지 않나요, 교수님? 실체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잖아요.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양자들의 결합 구조를 네. 어, 우리가 상상하는 거죠. 네.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까. 음. 양자들 간의 구조, 관계, 이렇게 그 형성된 모양 구조가 그 스핀 네트워크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그 상상을 해야 이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수학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그렇다는 거지. 근데 결국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어떤 믿음이잖아요. 그렇게. 믿음이지, 믿음. 예. 예. 이제 이거를 실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면? 그 실체라는 거는 실제 있는 존재를 우리가 실체라고 그러잖아, 존재를. 예, 그렇죠. 실제 있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데아라고, 이게 신이라는 게 이데아잖아, 그게. 네, 그 그렇죠. 존재라고. 있다고 우리 믿는다고. 그러니까는 거기다 대고 뭐 절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예, 그게 믿음이지. 근데 실제 신은 없잖아. 네. 그 얘기야. 실체가 아니거든, 신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스핀 네트워크라는 게 우리가 그냥 만든 거지. 우리가 양자역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 음. 그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지. 스핀 네트워크로 돼 있다고 믿어야 이 설명이 할 수 양자역학의 있고.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만 스핀 네트워크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그치. 거라는. 그런 스핀 네트워크라는 실체가 뭐가 이렇게 존재가 없다는 거지. 어디엔가. 이렇게 있는 거. 그걸 찾으려고 보지 말아라. 옛날에 왜 뇌과학에서도 송과선이라는 게 있다고 믿었거든. 네. 왜냐면 이 육체하고 뇌의 의식하고를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뇌에서 뭔가 생각을 하면은 그걸 육체에 전달할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이게 송과선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우리 뇌 안에 어딘가 그게 있어야 생각이 이 육체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그 네. 송과선이라는 건 아무리 신체를 해부해봐도 뇌를 다 뒤져봐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아, 그런 개념이네요. 네, 그러니까 설명을 위한 어떤 네, 개념이지, 네, 그게 실제 뭐가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마라. 그런 네. 얘기군요. 그쵸. 어, 그래서 매우 작은 규모로 보면 공간은 중력의 양자들이 요동치는 무더기고, 그리고, 어, 상호작용 속에서 스핀 네트워크, 서로 연결된 입자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다시 양자 중력의 핵심 결과로 이게 왔는데, 핵심 결과가 뭐냐면, 공간은 불연속적인 구조를 가지며 공간의 양자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시 불연속을 얘기하고 계세요. 음. 그리고 이제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책에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요, 일부. 그죠. 요 부분을 그걸 심화시켜서 만든 책이지, 그 책이.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냥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물을 담고 있는 어떤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양자 중력과 더불어서 이거는 사물을 담고 있는 무정형의 용기가 있는 건 아니다. 용기가 없고 그냥 그 자체가 양자다. 라는 거고, 사물들은 공간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다른 사물의 부근에 있는 거죠. 그냥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서. 그래서 이게 근접하는 관계의 조직이다라는 거죠. 사물들은. 사물들을 담고 있는 연속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듯이, 그렇다면 이 공간이라는 게 시공일 때 공간이 사라지면 그럼 현상을 나타내고 흐르는 연속적인 시간 역시 어 난 생각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공간이 사라졌는데 시간은 남아 있어? 이상한 거죠. 그 세계를 담고 있는 공간은 더 이상 없고 사건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도 더 이상 없다. 공간의 양자들과 물질들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기본적인 과정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은 시간은 과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시간은 과정이지 그게 사, 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치.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냥. 예, 그러니까요. 이게 되게 재미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뭐 10대, 20대, 뭐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라이프 사이클을 정하잖아요, 교수님. 그쵸? 예, 시간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예, 사실 다 개인마다 자기의 시간이 다른데 맞아요. 단일한 시간으로 어 측정한 평가하는 거죠. 음, 예, 이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은 이제 '나는 내 시간을 다르게 쓸 거야. 다른 사람하고 내 시간은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예. 그냥 저 사람은 60대인데 왜 저렇게 젊었어? 뭐 30대인데 왜 저렇게 늙었어? 그런 얘기 우리 일상에서 많이 하잖아. 예,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같이 시간이 흘렀는데 '쟤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됐지?' 생각하는 게 이제 보면은 양자역학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한 거지. 그게 이상한 거지. 예, 그게 이상한 거죠.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네. 태어나서 한 3년 살고 죽을 수도 있어. 예, 그쵸. 그
급격히 늙어가지고 네. 3년 만에. 이게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없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고. 왜, 네. 뭐, 한 10살밖에 안 됐는데 완전히 할아버지 모습을 하는 할아버지 모양. 아이, 예,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어떤 그렇죠. 사람은 막 130까지 건강하게 산다? 그러면은 네. 그 네. 시간 개념이 사실 그 사람의 생명 주기에 따라 정해놓은 게 무의미해지는 거지.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거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이대에 맞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다. 그러니까 나이대 맞게 그 사는 거가 웃기는 거지. 예, 그렇죠. 왜냐하면 내 시간이 다른데 예. 나는 20 대의 시간을 계속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면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원래 자연의 원칙은. 어, 자연의 어떤 원리는. 맞아. 내 말이.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그 건강 노화 종말 뭐 노화의 책에 관해서 거기서 양자 얘기를 하지 않는데 결국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더 잘 풀어지네요. 이렇게 예. 어 지금 우리가 사는 그 평균 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예. 지금 우리가 상호작용으로 지금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세대는 70이 되면은 노화가 된다.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노화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고 예. 그러니까 나는 70이 돼도 절대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가면 절대 노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그게 오히려 양자역 가치로 맞는 얘기인데 음. 시간대 그 구성으로 근데 그걸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예. 다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니까 정해놓은 그게 시간 프레임에 구속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쵸.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정말 그런데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건 있는 거예요. 노화의 과정은 있어요. 과정, 음, 프로세스. 음. 그러면 그 과정을 좀 느리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뭐 좀 덜 먹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탄력을 뭐 한다든지 아니면 불로장생한다는 불로 무슨 초죠 그거? 무슨 초를 찾는다든지 이 그렇죠. 노화의 예. 과정이 있다고 해요? 노화의 과정이? 노화의 어 과정은 있지. 그게 시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은 있잖아. 개인마다 그 차이가 삶의 틀 있어서 그렇지, 그 간격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 늙지 않는 사람은 또 없잖아. 음 늙기는 다 늙지. 근데 그 속도가 다른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상호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간다는 거는 진행은 되지만 그 속도의 간극은 그거는 상당히 간극차가 넓은 거죠. 그렇죠. 그, 그게 개인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 거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그게 속도 그게 조절을 동시 본인이 할 수 있다. 음, 이런 말이 쉽게 얘기하면. 네. 네.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과정을 느리고 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쵸. 100% 없앨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새로운 철학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게 그러면 여기서 얘기했나? 그 성서의 그 평균 나이 얘기한 거. 네. 내가 그거 여기서 얘기했나요? 얘기했죠. 예, 여기서 얘기했죠. 예. 그럼 그게 설명이 되잖아요. 그쵸. 상호작용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900세도 있는 거죠. 1000살이 평균 나이였다는 예. 거잖아. 왜냐면 그리고 음. 그렇죠. 자연환경이 다르니까. 그때는 예, 자연환경 다르고 그 속도가 느리고 음. 그때에 그 정도 나이는 돼야지 그렇게 노화가 생긴다고 한다면 그때 상호작용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그 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그게 이제 서로 상호작용이잖아요. 우리가 자외선을 찌든 뭘 하든 이런 뭔가가 우리를 노화를 해 가는 과정이 있는 건데 음, 그거를 좀 늦추는 방법을 하면 그 과정이 천천히 가면
어쨌든 나의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어쨌든 급속도로 가면 나의 시간도 빨리 가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시간을 보면은 이제 그게 해석이 되는 거죠. 맞아. 예.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뭔 사회가 정해놓은, 남들이 정해놓은 시간 예. 프레임 속에서 살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면 아주 새로운 삶이 되는 거죠. 새로운 철학인 것 같아요. 재밌네요. 그게 그러면 그 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석이 돼요. 우리가 그 저기 불교에서 도 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한 호흡에 얼마를 하루 뭐 이런 좀 듣기 황당한 얘기들을 하거든요. 호흡법 배울 때 어떤 도인은 하루 종일 한 호흡을 한다. 숨 한 번 들어 마시고 한 호흡으로 얼마를 간다. 근데 그게 결국 시간 개념이잖아. 그렇게 아, 따지면. 시간 개념이 되게 극단적으로 갖다 놓은 거네요. 극단적이 아니라 있다고 말하니까 이제 아직 나는 못 봤지만.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그, 이 시공상자를 한번 보시면 184페이지에 시공상자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시공상자에서 보면 공간의 양자가 공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닌 듯이 이 과정도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시간은 여기서 보면 공이 이렇게 움직였는데 사실 공이 움직인 거지 시간이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이 변화를 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 네, 그게 이제 이 시간 상자의 그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과정 자체가 시간의 흐름이다라는 게 이제 그거고, 양자역학은 이제 요게 이제 아까 그 스핀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그 양자가 비눗방울처럼 돼 있다 했잖아요. 그 비눗방울로 이렇게 들어가서 다른 비눗방울로 들어가서 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뭔가 그 확정된 경로나 어 그냥 확정된 시공이나 경로가 있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가능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양자 구름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이 양자 구름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은 확률의 형태로 그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품이라는 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거품이, 어, 이것이 표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면들은 선에서 만나고, 또 선들은 꼭지점에서 만나는 식인데, 그 모양이 꼭 비눗방울 거품하고 비슷하다. 거의 같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얘기는 비눗방울 거품의 형식으로 양자들이 서로 엮여 있다라는 게 이분의 어떤 얘기고, 그걸 이제 스핀 거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스핀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핀이란 단어 때문에 이 책을 지금 읽고 있는 건데 네. 책 제목이 스핀이잖아. 그래서 스핀이라는 예, 그러니까요. 개념이 이 책 우리들은 실제가 아니다. 뭐 보이는 세상 실제가 아니다. 이 책은 아무리 책을 봐도 스핀의 개념이 설명이 잘 안 돼 있더라고. 음. 그래서 이제 스핀 찾다가 이제 이 책이 이제 걸린 건데 이게 지금 반 읽었어. 한 어, 200페이지 읽었는데 아직 스핀 얘기는 안 나와. 근데 이제 구글에서 찾아보니까 예, 스핀이라고 하는 개념이 돈다는 거잖아. 돈다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이 입자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저기 이제 파이가 왜 식마다 물리학식의 파이가 나오는 게 그게 공률. 그러니까 예. 공률은 사실은 돈다는 거거든. 네네. 그렇잖아. 직선 운동을 한다면 공률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렇죠. 근데 양자라는 게 결국은
그 직선 운동을 하는 직선으로 결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도는 방향에 따라서 얘가 누구랑 만나면은 그, 그 운동 방향이 달라지잖아.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다양한 결합이 일어나가지고 물질이 생기고 이 우리 인간도 생기고 우주가 이렇게 생성 소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각도를 그 감안한 그 입자의 운동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스핀이다 이거지. 돌고 있는 양자 이렇게 보면 그치. 될까요? 돌고 있는 양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거기까지가 내가 이해한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책을 어떻게 다 돌고, 읽고 더 정확히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네, 그게 아마 수학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될 거예요. 네네. 그, 복소수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갈 거고 그 음, 저번에 왜 리만 곡선이라든가 이런 네네네. 거하고도 곡률하고 이제 연관이 될 거야. 스핀이라는 게. 스핀 때문에 곡률이라는 게 생기고 파이 값이 생기는 거라고. 아, 제가, 직선이라면 파이가 필요 없거든. 원이기 때문에 뭔가 네. 돌고 꺾어지고 휘고 이렇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게 다 곡률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확률이 나오는 거네요. 확률은 그거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결합하고 그 네. 새로운 방향으로 이동하고 하는 거가 확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미리 정해진 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돌다가 이렇게 도는 애들끼리 또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확률은 그 스핀하고 상관없이 아, 스핀은 그 입자의 성격일 뿐이고 그렇군요. 그것이 어떻게 결합하는가에 대해서는 선형성으로 미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확률인 거지. 음,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이 양자들도 구름처럼 이렇게 그 우리가 실체가 드러난 양자는 측정도 할 수 있고 예측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 음, 실험도 할 수 있고. 근데 드러나지 않은 양자도 또 있잖아. 그게 예, 이제 옛날에는 뭐 흑체라고도 하고 그걸 우리가 공간이라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됐잖아. 네네. 사물이 있으면은 그 빈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공간이라고 했던 거라고. 근데 음, 그 공간조차 양자니까 양자 중에는 활성화돼서 작용을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물질을 이루고 우리한테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양자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양자들도 있다고. 음, 그걸 옛날 사람들은 공간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양자인데 활성화되지 않은 거다. 그리고 걔들은 그냥 검은 구름에 쌓여 있다. 그래서 아까 아, 왜 구름이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 네네네. 구름. 그렇게 보고 근데 걔도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지. 그 기존에 있는 입자들의 결합 활동에 언제 관여할지 모르는 거라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건 그냥 확률의 개념. 사건이 음, 일어나는 것이 무작위적이다라는 거를 아까 왜 자연적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 예, 예. 자연적으로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네. 설계도를 그려놓은 예정대로 다는 것도 아니고 음, 또 무슨 뉴턴이 역학에서 그 예측하는 수학식의 연속적인 수학 함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전부 다 무작위적으로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다. 음. 그런 개념으로서의 확률이란 거지. 그 생물에서 뭐가 이렇게 그 돌기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 보면은 음, 막 이렇게 막 막 무작위로 막 그 겹쳐지듯 막 생기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지? 되게 신기하게. 우리 인간은 예측 가능성을 되게 좋아해요. 왜 네, 누가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잖아. 교주들이 얘기할 때. 네, 그런 네. 것처럼 인간은 불확실한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음,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사람들의 심리에 불안감을 조성해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모든 게 일어난다고 하니까 맞아요. 뉴턴 역학이나 이런 거는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함수만 찾으면 주가도 예측할 수 있고 뭐 부동산 가격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세상은 전혀 그렇게 안 일어나잖아. 그런 걸 두려워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을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가 안 되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인간은 안정적으로 그 상태가 이렇게 미리 예측한 대로 가기를 원하지 언제 튈지 모르는 공처럼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막 어느 쪽으로 돌지도 모르고 이게 스핀처럼 예.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는 거지. 과학자들은 특히 그렇다는 거예요. 전통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네. 이걸 초창기에 이런 실험을 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뭐랄까 혼내기도 하고 무시하고 논문을 발표해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랬었대.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사회 현상 가운데 자기네들이 그 사람들이 확정 모델로 설명하지 못한 것들을 양자역학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제 양자역학이 지금까지 온 거지. 이거죠. 예.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안정적이고 예정된 대로 확정적으로 가는 걸 원해요. 음, 이게 이렇게 확률적으로 얘기하고 개연성을 다 열어놓고 오픈마인드로 얘기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별로 돈 못 벌어. 그쵸. 듣기 좋은 말이야죠. 네, 돈을 벌려면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음.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으로 가면서 입자는 양자장의 양자고, 빛은 장의 양자에 해당하고, 공간은 장에 지나지 않으며 이 또한 양자다. 그래서 시간은 바로 이러한 이 장의 과정들로부터 태어난다. 음, 네, 달리 말하면 세계는 오로지 양자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맨 마지막에 양자장으로 딱 끝나잖아요, 다. 그리고 이 공간과 시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을 통해 공간과 시간을 엮어내는 불연속적인 기본 실체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공간과 시간 속에 뭐가 있거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다. 공간과 시간이라는 거 없고 그건 상호작용에 의해서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만들어낸다. 음, 이게 좀 되게 다른 개념인 거예요. 제가 앞의 개념은 어느 특정한 공간과 시간을 찾는 거고 틀을 정해놓고 찾는 거고 이 여기서 양자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음, 이게 되게 다르다. 하나는 수동이고 하나는 능동이다. 근데 지금의 이 시대는 만드는 시대가 되고 있다. 음. 내가 나의 영역을 만들고 이런 어떤 상호작용을 계속 해가면서 새로운 어떤 관계를 만들고 뭐 인간에게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거에 큰 소득인 거. 네, 맞아요. 그게 세상을 읽는 방법이잖아요, 교수님. 그쵸? 음,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게 이 물리적 세계에 대한 이해인데 그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이해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작은 아주 프랑크 길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의 종합인 우리도 뭐 비슷한 원리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그렇겠죠. 이상입니다. 물리 세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 우리도 그렇죠. 물리 세계의 물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네, 물리 세계의 작동 원리가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거를 인정을 하면 세상이 좀 이렇게 관조해서 볼 수가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그걸 인정 안 하면 만들려고. 불안하고 속 터지고 화딱지나고 막 이런데 저거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그렇게 뭐 애탈 예, 필요도 없는 거고 슬퍼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죠. 음. 아, 이상입니다. 박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맨 마지막에 우리 그 박주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걸 문득 떠올랐던 것이요. 우리 이제 조직 내에서 우리는 기존의 것들을 이제 계속 생각하고 상하관계라든지 기존에 해왔던 관행이라든지 막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조직 활동을 하는데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어떠한 옛날과 다르게 어떤 걸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뭐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 네, 네네. 그냥 그러니까 예, 한번 사실 이 얘기는 결국 어, 그 박사님이 찾고 있는 그런 건 없다. 조직을 만들어라. 새로 만들어라. 임무를 새로 부여하고 새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나씩 하나씩 그 뭐야 그 확산해 가고 그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길을 찾다, 뭘 찾다 하면서 이렇게 찾는 사람은 만드는데 많은데 만드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아직 길을 뭐 이제 만든다. 저도 교수님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면은 이제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이 세상은 확률적이고 해서 이제 불연속적이고 하는데 이 책을 덮고 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연속적인 사고를 하고 한다는 것이 마음에 딱 와닿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것도 이 책도 이 사람이 물론 이제 아까 교수님이 뭐 이제 어떤 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상상의 세계를 이제 설명하고 한다고 하지만 소리가 제가 끊기네.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아직은 믿을 수 없는 세계 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입니까? 소리가 잘 안 들려. 네트워크가 말이 불안정하네요. 말이 끊기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지금 또 아, 괜찮고. 이게 좀 이게 이 노트북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예, 노트북이 음. 조금 불안합니다. 지금은 잘 들려요. 아, 그렇습니까? 이 제가 네. 얘기를 하면은 아까도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는 끊기더라고요, 중간에. 예. 그래서 아, 박주환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중간중간에 끊겼어요. 그래요? 예, 네. 녹화는 제대로 됐을 거야. 예. 네. 맞아요. 아유, 하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네요. 그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정리 잘 하셨네. 그 다음이 누구죠? 그다음이 지금 사실 안 정해졌어요. 네 번째 원래 강의. 원래 박철웅 교수님께서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음, 이거 혹시 한 소장님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한 소장님이 한번 해보시죠. 대미의 마지막. 아, 네, 이번 주 안 됩니다. 죄송해요. 네. 네. 그러면 그, 네. 내가 할게. 교수님이 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4장이 끝이죠? 네, 맞습니다. 네, 내가 할게요. 네, 좀 부탁드릴게요. 저도 지금 이게 아주 재밌게 잘 봤는데 이번에 하여튼 정리하면서 다들 이 바쁘신 것 시간에 같아요. 대해서 한 번만 더 정의를 양자적으로 이게 흐르지 않는다고 하는 거 여기서 한 번만 더 좀 간명하게 좀 얘기 좀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 이 장이 이제 정리하는 장인데 거의.
그렇죠. 이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 네, 거거든요.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 존재하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가 없는 시간이라는 건 거죠. 원래 없다. 그 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에 공이 있는 거와 공이 여기 있는 거 이 변화를 시간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간의 변화가 아니고 공이 여기서 여기로 간 과정인 거죠. 네. 과정은 있는 건데 시간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핵심 얘기세요, 이분의 얘기는. 그래서 이게 무슨 결국은 근데 얘기냐면 그게 좀 우리가 헷갈려. 거기가. 그 음, 저기 왜 경제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그래프로다가 이 사회 현상을 설명을 하잖아. 그 X축이 보통 시간이라고. 그러면 좌표상에 0이 있고 그 원점, 왼쪽은 과거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시간,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플러스 시간, 앞으로 미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모든 현상을 우리가 설명을 해요. 경제학에서도 뭐 60년대부터 2000년까지 40년 동안 이자율이 어떻게 변동했나. 그러면 X축 시간축을 따라서 그 경제 현상들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고. 그렇잖아. 주가가 변동하고 뭐 주택 가격이 오르고 모든 현상들을 다 X축을 이게 시간축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영어 문장을 배울 때도 과거 분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 현재가 있고 그 뭐 현재 진행이 있고 미래가 있고 미래 완료가 있고 막 이렇게 뭐가 축이 시간축이 꽉 그 동아줄처럼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빅뱅 시간이 0이고 빅뱅이 터지는 시간이 0이고 그 이전의 시간은 그 우주 이전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시간의 시작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뭐 135억 년이 흘러왔다. 이렇게 우리가 다 설명을 하잖아. 우주, 뭐 물리, 뭐 사회 현상, 과학의 대부분의 공식들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시간이라는 든든한 뭔가 축이 공간처럼 이렇게 딱 뒤에 버티고 있고 그 위에서 막 역사가 전개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내일이 또 시간을 저 뭐야 이렇게 365일을 정해놓고 달력을 볼 때도 달력도 이렇게 시간이 쭉 있다고 이제 이렇게 그 축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이 다 정해놓은 거고 사실상 한 하루를 24시간으로 그 지구상에 이렇게 위도와 경도로 다 나눠가지고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지도 불과 200년도 안 됐다는 거 아니야. 그 이전에도 인간은 살아왔고 원시인들은 시계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태양이 뜨면 뜨나 보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고 농사 짓다가 해가 지면 자고 그러니까 그랬을 뿐이지. 근데 이게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일을 해야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도 8시에 수업이야. 이렇게 딱 정해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마치 우리는 그런 시간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산다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근데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라는 거는 없다는 거지. 그냥 아침에 일어났을 뿐이고, 그리고 좀 있다가 밥을 먹어서 한 10분이 지났겠지. 그럼 시간축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쭉 그래프로 그려놓고 10분 전, 10분 후 이렇게 그 선분의 이동을 갖다가 물리적으로 측정하면서 우린 산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아까 일어났고 지금 이빨 닦고 밥 먹었을 뿐이지 시간이 흐른 게 아니다 이거지. 과정만 있는 거죠. 사건이 그냥 연속됐을 뿐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건의 전후가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먼저 읽은 시간 흐르지 않는다는 책에서는 유일하게 물리 현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거, 실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엔트로피. 그 시스템 이론에서 그 시간이 지나면 이 시스템은 점점 복잡도가 올라가서 결국은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생명체도 사람이 한 일생 주기를 보면은 병이 걸리고 늙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잖아. 이 지구상에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생성 소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처음에 씨앗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커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나무도 죽는다고. 그러면 그 나무 하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복잡도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기계도 처음엔 쌩쌩하지, 자동차가.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엔트로피가 증가를 해. 그러면 그 차도 나중에 폐기 처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우주에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어, 지금까지. 음, 그 생명조차도. 말씀은 결국 그거는 그 공간이 과정이 흘러간 거지. 그래서 선후 관계는 있잖아, 그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태어난 선후 선후 관계라는 관계를 게 우리는 그 시간의 그 절대적인 어떤 축을 생각을 하고 카운트를 해왔다 이거지. 네네네. 그건 뉴턴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만들었죠. 관계 없어서 그런 개념조차도. 그 전에는 없었죠. 사실 중세 때 시간이라는 건 그런 거 없었죠. 그래서 그 말하자면 그런 건가요? 그러면 우리를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양자 공간이라고 하는 우리 예를 들어 인간도 양자 공간, 양자로 만들어진 양자체로 봐서 그 지금 말씀하신 여러 모든 양자적으로 양자체들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이 그 지금 말한 복합 복합적인 어쩌면 그게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엔트로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빈 공간이 아니면 그 더 많이 채워져서 아니면 더 복합적으로 더 많아져서 그 공간이 많아져서 그게 결국에는 어, 어느 정도 차지면은 기능을 못해서 그 공간이 채워진다. 그러면은 소멸된다. 기능을 못한다. 아, 음, 거꾸로 뭐 그런 얘기 아닌가? 지금? 그 엔트로피는 이제는 복잡성이 이제 커지면서 그 이제 그 기능 이제 뭐 그 새로운 어떤 대안이 필요한 어떤 상황, 폭발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상황인데 양자의 얽힘 그 관련이 있을까요? 그런 게? 그 처음에는 그게 있죠. 처음에는 그 이 양자의 형태가 되게 그 가지런한 초기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것들이겠지만 근데 양자가 아니고 양자가 형성하는 원자 이렇게 물질들이 생기잖아요. 걔들이 모여 가지고. 근데 이 물질들도 결국 변형이 되고 불이나 이런 것들이 변형이 되면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형태에서 다시 이제 이게 그 폭발하면서 이제 흩어지고 새로운 어떤 것에 의해서 탄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뭐 왜 생기고 그게 뭐냐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유클리드 공간이라는 건 알죠? 유클리드 공간. 그 유클리드 공간은 우리 기하학에서 얘기하는 가로축과 X축 그리고 선이 직선 운동을 하고 뭐 이런 게 유클리드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우리는 생각을 한다고. 그 공간 속에 물질은 다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공간 속에 태양도 떠 있고 달도 떠 있고 지구도 있고 이렇게 그 공간이라고 하는 배경 그 바탕 화면이 있고 그 위에 물질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니야 지금 오늘 이제 얘기는. 그런 빈 공간에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그쵸. 공간 자체가 다 입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입자들의 모임이 어딘 비어 있고 어디는 물질이 생겨가지고 뭐가 이게 인간이 돌아다니고 나무가 하나 서 있고 이런 그 입자들이 그저 양자들이 걔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만들어진 현상이 생겨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현상이 생긴 그렇죠. 네. 것뿐이지 이 빈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그렇죠. 입자가 있는데 얘들은 그냥 구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개념이 설명이 되죠. 공간이라는 게 따로 있는 그런데 예, 물질이 없다.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입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야. 그 거품 같은 그 그 입자들이 뭉쳐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얘들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나무도 생기고 별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가 그냥 자연적인 그 물질을 만나면 새로운 그 뭐 다른 양자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 사건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걸 시간이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그냥 그런 일들의 연속의 과정일 뿐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름을 시간이라고 불렀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듯이 시간이라는 축이 아주 그냥 도도히 이렇게 흐르고 있어가지고 135억 년 동안 시간축이 쭉 흘러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난 거를 거꾸로 이렇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의 개념, 그러니까 21년은 365일, 이것도 누가 정한 게 아니야. 우주가 정한 것도 아니야. 인간이 그렇게 태양이 도는 걸, 태양계 안에서는 365일이지, 태양계 바깥의 우주에서는 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잖아. 다만 우리는 태양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태양이 1년에 한 번씩 도는 그 주기를 365일로 합시다. 그걸 1년이라고 합시다. 시간을 정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런 측량 단위로 역산을 해보니까 빅뱅까지가 135억 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인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시간이 135억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온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렇죠. 상대적인 우리의 인간이 만들어낸 이데아. 그러니까 스핀 네트워크라는 것도 그런 거야, 일종의. 그렇죠. 그게 설명은 실체가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 사물을 이해하려면, 물리 세계를 이해하려면 어떤 가정이 필요해. 그러니까 시간도 가정인 거고, 공간도 가정인 거고, 무슨 공률이니 이게 다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이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있다고 믿는 거가 잘못된 거다. 이 얘기를 이 사람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됐어요? 시간과 공간을 같이 생각해요. 음. 네. 다음에 또 다시 산에서 한번 다시 만나서 이 얘기는 자꾸 계속산에서 해야 돼. 나도 계속산에서 말하면서 3시간 정리를 자꾸 하고. 얘기 같이 해요. 자꾸 상상에. 자꾸 얘기하면 이렇게 저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이제 다시 물어본 거는 음, 이게 또 붙는 것 같아요. 생각이 음, 음. 생각이 자꾸 붙어. 그래서 그 이해력이 아까 생기는 거야, 그게. 네. 그렇죠. 그 아까 말한 거에 저는 이제 건강, 노화 뭐 이런 책들을 자꾸 읽다 보는데 그거하고 지금 붙어요. 그러니까 근데 음, 조금 이제 다른 언어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간극이 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음, 또 교수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말하니까 아까보다 또 조금 더 우리 박 이사님 말한 거하고 또 네. 붙었어. 음. 예, 이게 좀 필요해요. 아, 저기 질문 하나 있어요, 박 이사님. 응. 네. 거기 지금 정리한 노트가 뭐야, 그게? 아, 지금요? 요거는, 노 저기 페이지요, 페이지. 페이지란 프로그램이에요? 네네. 맥에서 보면 페이지 있어요, 페이지. 근데 거기에 저기 마이크가 있네? 잠시만. 제가 지금 올린 거요? 음. 이건 패드요. 아니, 패드인지 아는데 어플을 뭘 쓴 이거. 거예요? 이거는 굿노트. 음, 굿노트. 그냥 쓰시는 거잖아. 노트를 쓴 거예요? 예, 굿노트라고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굿노트를 안 썼는데 거기 오늘 이렇게 번개처럼 쓰고 하니까 괜찮아 보여. 아, 네. 그러니까 같은 툴도 누가 잘 쓰면 멋있어 보여, 있어 보여. 아니, 우리 직원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써보니까, 이거 설명할 때 되게 그 뒤에 그거 지저분하게 안 남고 딱 설명할 때만 되고 좋더라고요. 아니 그래 그 너무 좋았어. 그래 이게 하는데 괜찮더라고. 그래서 네. 나는 굿노트는 안 쓰거든. 근데 아, 이게 뭐지? 굿노트요. 네, 네, 수고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다음 네, 주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